소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뉴스버스에, 이것을 처음으로 보도한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조성은이 어제 SBS에 출연을 해서 박지원 원장님과 제가 상의하고 원한 날짜에 그 뉴스가 보도가 되지를 않았다. 당연히 박지원이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개입을 했구나 라는 것을 자신이 밝힌 셈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번 공작에 개입을 했다, 정확한 내용을 밝혀라 라고 촉구를 하고 나섰고, 이 같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박지원이나 조성은 여권을 편드는 많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반박에 대해서 정말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반박이 왜 말이 되지 않느냐, 박지원과 조성은의 반박이 왜 말이 되지 않느냐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지원이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어제 조성은이 SBS에서 자신과 상의를 했고 자신이 원한 그런 날짜에 보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얼떨결에 한 말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언을 한 것이다, 말꼬리를 잡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권에서 자신과 조성은에 대해서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인데 수사해보면 다 나온다, 이랬습니다. 조성은도 오늘 어제 SBS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얼떨결에 나온 발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얼떨결에 나온 발언 맞습니다. 조성은이나 박지원 말처럼 어제 조성은이가 SBS에 출연을 해서 한 말, 자신과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 상의한 그 날짜에 뉴스버스가 보도한 것이 아니다, 뉴스버스가 자기 마음대로 보도를 했다, 얼떨결에 나온 말 맞습니다. 얼떨결에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잘못됐다, 말꼬리를 잡지 마라라고 하는데, 조성은이 어제 SBS에 출연을 해서 이 말을 한 의도는 자신이 제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고의성을 갖고 제보한 것이 아니고, 뉴스버스가 윤석열 치자고 하면서 사고를 쳤다, 그래서 이 제보와 이 보도가 자신이 굳이 원한 게 아닌데 이렇게 터져버렸다, 터져 나와버렸다, 이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박지원 원장님과 자신이 상의하고 원한 날짜가 아닌데 뉴스버스가 보도를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만약 박지원이 정말 자신의 말대로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조성은이 박지원을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이라고 말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실언이 아닌 겁니다. 얼떨결에 진실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꼬리를 잡는 겁니까? 실수로 박지원을 끌어들일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조성은도 자신의 입으로 우리 원장님과 상의하고 정한 그 날짜가 아니다라고 해놓고선 이거 별것도 아닌데 왜 말꼬리를 잡느냐, 얼떨결에 한 실수인데 왜 말꼬리를 잡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당과 많은 민주당 쪽 언론들도 지금 제보 내용이 두려우니까 제보자를 공격하는 구태의연한 수법을 쓰고 있다,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보자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다는 어떤 근거라도 내놓고 지금 박지원 원장의 사주서를 얘기해라, 왜 메시지를 말하면 되지 왜 메신저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에는 이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측과 야권 측이 문제 삼는 것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서 어떤 형태로 이 조작에 관여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의 생각에 대해서 기본적인 출발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은이 어떤 형태로든지 박지원에게 코치를 받았을 것이다, 정치 조작과 언론 활용 등에 있어서는 박지원이 정말 선수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는 선수로 통하니까 조성은이 어떤 형태로든지 코치를 받지 않았겠느냐,
지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개입하지 않았는지는 앞으로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야권이 지적하는 것은 최소한 코치라도 받지 않았느냐, 정말 사주라도 받지 않았느냐, 이 제보 사주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부분까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언론이, 여권이 지금 나서서 국정원이 나섰다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짚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지원은 또 그런 것이 만약 있다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나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추미애가 비상식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그렇게 1년 동안 하고 있어도 침묵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추미애를 자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그런 분인데 뭘 얼굴을 들 수 있겠나 없겠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습거니와, 박지원은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정치 조작이나 또 대북 송금 등 관련해 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잘 얼굴 들고 다닌 분이 뭐 이런 것 가지고 얼굴을 들 수 있겠나. 얼굴을 들 수 없으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사퇴하라, 스스로 사퇴하라, 그리고 진상을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박지원은 또 조승은이 감찰부장하고 연락을 했다는데 나는 지금도 감찰부장이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은 박지원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감찰부장과 조승은이 연락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박지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또 이런 문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승은이 가는 데마다 말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승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신이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뭐 딜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휴대폰을 내놓을 테니까 공익신고로 지정해달라, 공익신고자로. 박지원이 굳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직접 나서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나섰을 것이다.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조승은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박지원 국정원장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에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여다봐라. 메시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료를 김웅에게 줬느냐, 그 자료가 왜곡된 것이 아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기에 상식적으로 이것도 맞지를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조작이 되지 않았다라고 치더라도 손 검사에서 김웅에게 전달된 자료, 그게 전달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왜 곧바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의혹이 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돼야 되는 일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입건하고 나선 점이. 이 여권 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확인하자. 맞습니다. 메시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지를 확인해도 윤석열 후보로까지 의혹이 가는 부분은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 이야기가 나오고 그 조작에 국정원장이 등장하고 조승은이라는 제보자가 등장을 하니까 지금 조작 의혹이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조승은이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의혹을 부풀리고 계속 의혹을 확인해주는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조승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승은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그 업체가 세금도 연체하고 있고 직원 봉급도 못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승은이가 전세가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고급 외제차로 알려져 있는 마세라티 외제 차량을 몰고 다닌다. 우리 원장님과 제가 상의하고 원한 날짜에 보도가 되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장과 통화를 하고 대검 감찰부장과 딜을 했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기 과시형 이런 모습들,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공수처나 검찰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곧바로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이 부분이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이 모두 확인되더라도 이 부분은 미국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메신저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을 하고 조성은이 어떻게 처신해 왔는가가 드러나고 조성은이 각종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얼떨결에 많은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메신저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고 이 메신저들이 이번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느냐, 이게 정치 공작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만약 그런 조작에 관여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얼굴을 들 수 없다, 창피하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왜 조성은을 롯데호텔에서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게 누군지 그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하고 일이 이쯤 되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무엇이 상식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